내 양손은 허공에 있었습니다. 정말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으악! 내 팔 꺾었어. 아! 바로 눈앞에서 한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시간이 그냥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잡아! 현행범이야.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우리 아빠 안 그랬어요. 내가 봤어요. 아빠 손 안 댔다고요. 제발!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저는 어둠 속에서 붉게 깜빡이는 작은 불빛을 봤습니다. 캠코더였죠. 다행이다. 역설적이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 영상이 나를 구해줄 동아줄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버린 한 가족의 10년간의 기막힌 기록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인공 정혜성 씨는 여전히 그날 밤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는 무죄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지만 그 두 글자를 얻기 위해 잃어버린 시간, 또 무너져 내린 가족에 대한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죠. 특히 그날 밤 경찰관이 메모를 하기 위해 볼펜을 딸깍거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공포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 소리가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끔찍했던 밤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야기는 2009년으로 갑니다. 정혜성 씨 가족은 안산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충북 중산면이라는 곳으로 귀농을 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었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바로 사건 당일도 그랬습니다. 정혜성 씨가 그토록 원하던 숲해설사 자격증을 딴 날이었어요. 아,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가족끼리 자격증 취득을 축하하며 저녁 식사를 하고 막걸리도 몇 잔 걸치셨대요. 물론 운전은 아내분이 하셨고요. 뒷좌석에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 민수 군도 함께 타고 있었죠. 정말 완벽하게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였는데 그 평온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집으로 향하던 국도는 가로등 하나 없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로지 자동차 전조등 불빛에만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불빛 속으로 사람 형체가 훅 튀어나온 거예요. 경찰관 3명이었죠. 아내 지연 목소리 연기, 아들 민수 목소리 연기. 뭐야? 아내분이 정말 혼비백산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면서 멈췄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그렇죠. 너무 놀라고 화가 난 정혜성 씨가 차에서 내려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정혜성 목소리 연기? 아니 여보시오들,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사람 죽일 일 있어요? 이건 단속이 아니라 매복이잖아요. 시민의 정당한 항의였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A 목소리 연기? 아저씨 술 드셨네. 딱 보니까 얼굴이 빨간데. 주인공 정혜성 목소리 연기?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 했어.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경찰관 A 목소리 연기? 협조 안 하시면 공무집행방해 추가됩니다. 좋게 갑시다. 예. 이리 와서 보세요. 정말 고압적인 태도네요. 네, 이때 아내분이 차에서 내려서 남편을 말리기 시작해요. 아내 지한 목소리 연기? 여보, 그냥 해요. 민수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불고 가요. 네, 아들 생각에 또 아내의 만류에 정혜성 씨는 결국 음주 측정에 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만 거죠. 경찰관 A가 다가오는데 정혜성 씨는 그 위압적인 태도에 본능적으로 반발짝 뒤로 물러섰다고 해요. 네, 둘 사이의 거리는 한 1m 정도. 정말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는 상태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 A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으악! 팔! 내 팔 꺾었어! 그러면서 몸을 숙이고 쓰러지는 척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었대요. 넘어지는 자세도 부자연스러웠고 더 결정적인 건 네, 그 경찰관 손에 메모지랑 경광봉이 들려 있었는데 그걸 떨어뜨리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웠다면 반사적으로 놓쳤을 텐데요. 그렇죠. 정혜정 씨가 보기엔 명백한 할리우드 액션이었던 거죠. 그 경찰관이 쓰러지는 척하면서 동료들에게 슬쩍 눈짓을 하더래요. 뭐해? 잡아. 현행범이야.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순식간에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들어서 정혜성 씨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요? 네, 아내는 비명을 지르고 아들은 울부짖었죠. 우리 아빠 안 그랬어요. 내가 봤어요. 아빠 손 안 댔다고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바닥에 엎드린 정혜성 씨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그 캠코더의 빨간 불빛이었습니다. 아,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처음엔 안도했대요. 저 영상만 있으면 내 결백이 전부 증명될 거라고, 그게 희망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통보받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그냥 억울해도 벌금 내고 끝냈을 거예요. 그렇죠.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게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정혜성 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손도 대지 않은 일로 파렴치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과 거대한 시스템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네. 정혜성 씨는 법정에서 그날의 캠코더 영상만 재생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네, 일단 밤이라 너무 어둡고 화질이 안 좋아서 화면이 거의 식별이 안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문제의 순간에 아들 민수군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서면서 그 등이 카메라를 정확히 가려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군요. 네,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증거가 불확실하면 무죄 추정을 해야죠. 그런데 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의 아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명확한 장면은 없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영상 속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유영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보이지 않는 증거보다 경찰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라는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객관적인 증거 원칙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죠. 1심의 표배도 억울한데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정혜성 씨는 당연히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는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남편의 결백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죠. 아내 지연 목소리 떨리지만 단호하게. 아니요. 제 남편은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 경찰관이 혼자 소리를 지르며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증언이었죠. 그런데 검찰이 이 증언을 문제 삼습니다. 어떻게 문제 삼았죠? 아내를 위증죄로 기소해버린 겁니다. 네. 아니 진실을 말했는데 위증죄라니요.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이미 당신 남편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당신은 남편이 무죄라고 했으니 당신의 증언은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시스템이 개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것과 같은 정말 잔인한 압박 전술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어버리는 기막힌 상황인 거죠. 억울함을 풀기 위한 싸움이 오히려 가족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덫이 되어버렸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아내의 위증죄 재판에 정혜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요. 아내의 무죄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제 아내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라고 증언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정혜성 씨 역시 위증죄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나의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계로 불어났습니다. 가족 전체가 소송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요? 네, 10년에 걸친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족에게는 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생겼습니다.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하셨나요? 낮에는 아내와 함께 법원으로 오가고 밤에는 물류센터 상하차, 식당 설거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몸도 마음도 정말 지칠 대로 지쳤겠네요. 하지만 정혜성 씨에게 가장 큰 고통은 돈이나 육체적 힘듦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군의 상처였어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아들이요? 네. 시간이 흘러 민수군이 사회복무 요원으로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우편물 분류 작업을 맡게 된 겁니다. 설마... 네. 매일같이 법원에서 집으로 오는 등기 우편을 피고인 정혜성 귀하, 피고인 김주연 귀하라고 적힌 그 우편물들을 아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분류해야 했던 겁니다. 세상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아들의 자존감은 매일같이 바닥으로 떨어졌겠죠. 결국 그 아들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울면서 애원했다고 합니다. 아들 민수 목소리 절규하듯, 아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다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알바해서 벌금 낼게. 제발, 아빠 제발. 아이고. 아들의 그 절규 앞에서 정혜성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정의를 지키려던 자신의 신념이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이 되어 돌아온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 길고 어두웠던 절망의 터널모, 아주 작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10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면서 새로 부임한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거죠. 뭔가 다른 판사였군요. 네, 이전 판사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문제의 영상을 지적했어요. 이렇게 흐릿한 영상으로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하라는 겁니까? 드디어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네요. 그리고는 직권으로 그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합니다.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네요. 그렇죠. 당연함을 의심하는 한 판사의 합리적인 결정이 10년 묵은 사건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몇 달 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최신 영상 분석 기술로 복원하고 분석한 결과였죠. 법정에 모두가 숨을 죽였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국과수의 분석은 정말 명쾌했습니다. 첫째, 영상 속 피고인 정혜성 씨는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어 공격 자세가 아닌 방어 자세에 가깝다. 그리고 둘째는요? 경찰관의 쓰러지는 동작은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자의적인 동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의적인 동작, 스스로 넘어졌다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손에 든 메모지와 경광봉을 놓치지 않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이, 물리학이 정혜성 씨의 10년간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주관적인 증거를 과학적 분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완벽하게 무너뜨린 순간이었죠. 그 결과를 듣고 판사가 나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본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성 씨는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고 옆에 있던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대법원은 정혜성 씨와 아내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합니다.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만에 모든 혐의를 벗고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은 거죠. 아내분은 교사였는데 그동안 지위 해제 상태였다가 다시 복직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해피엔딩처럼 들리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의 가장 씁쓸한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정혜성 씨 가족은 자신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경찰관들을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연한 절차죠.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네. 아니, 국과수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 불기소라니요? 이유가 뭐였나요?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경찰관이 다소 과장된 행동을 했을 수는 있으나 주관적으로는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고통을 느꼈을 수 있다. 잠깐만요. 몸이 닿지도 않았는데 주관적으로 고통을 느꼈다네요? 네, 그게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이건 뭐 거의 초능력의 영역인데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논리네요.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패로 명백한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겁니다. 결국 그 경찰관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정혜성 씨 가족에게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지만 정작 거짓말을 한 개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네, 승리했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한 싸움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 3억의 빚, 그리고 가족들 마음에 남은 깊은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무죄 판결 이후 정혜성 씨는 흙을 만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을 흘리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정해를 겪고 계시고요. 아들 민수군은 어떻고요? 그 마음에 남은 죄책감과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빠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세요. 한 개인과 가족이 거대한 시스템의 오류하면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지,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후에도 그 상처는 얼마나 깊게 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진실을 향한 한 아버지의 고집이 결국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10년의 세월과 가족의 행복을 걸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사회는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모든 것을 내걸어야만 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스스로 오류를 점검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회인가? 정혜성 씨의 이야기가 그저 한 개인의 불행한 서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할 겁니다. 옥상에 누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사연은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립니다.